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2월 18일. 거의 뭐 이제 12월 달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배당 확정되면서 폐장 부분도 좀 되는데, 폐장이 일주일 정도 남고 새로 신년 효과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12월 1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우리가 이제 M&A 관련된, 특히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이 요즘 회사들의 어떤 주력 방향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먼저 치고 나가시는 분, 시장 선전 부분들을 하시는 분은 항상 프론티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장점과 단점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 쪽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자금 유동성 부분이 많은 타이밍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빠르신 분들은 이 기회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이 12월 달에 세제 개편랑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 상원과 하원의 단일안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초반 앞에 부분에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늦어도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 상원과 하원의 통과 부분, 표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지금 표결 자체가 이번 주에 화요일날 예정이 돼 있어요. 화요일날 미국 하원하고 상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표결 부분도 진행되고, 오늘은 중국 공작회의가,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있고, 이번 주에 뭐 스페인 카탈루나 지방선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게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커요. 2.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금이 이제 그 개편하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본국에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들어갈 때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음에 별도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죄송합니다. 수요일 정도나 늦어도 목요일 정도까지는 결과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지난주죠. 반대표 부분들을 했던 루비오 상원의원이 그 법안을 포함시켜 주니까 일단 감세 입법의 부양자녀 공제 확대안을 포함하면서 감세안 찬성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난 2일에 세제 개편안 반대했던 공화당 박호원이 상원 지지로 전환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죠. 26일 전에는 통과를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좀 드렸죠. 한석 자체가 민주당이 엘리바반을 선거에서 이기면서 한 표를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는 26일부터 시작되면 플러스 한 표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번 주 내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라는 코멘트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국 지수는 나스닥이 특히 반등이 좀 심해서 세제 개편의 기대감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반영이 좀 됐죠. 유동성 확대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2018년도부터 세제 개편안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원은 2019년도 시작 부분들 했는데, 이게 합의안으로 도출되면서 시간이 좀 당겨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 빨리 시작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2018년도에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 거의 이제 94선까지 세제 개편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지금 커지고, 최근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95선을 안착을 하느냐, 다시 91선으로 91선 지난번 저점 가격대까지 내려오느냐, 이건 이제 지켜볼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조금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단기적일 수 있더라도 실은 것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7년도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 부분보다는 2018년도에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을 만들 때 달러 강세를 어떤 식으로 만들더라도 강세를 만드는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들로 달러 강세를 만드는지, 아니면 달러 약세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이 진행될지,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그 방향성을 만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 우리가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말이 좀 많습니다. 말이 많더라. 우리는 팩트만 보자고요.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지금 자꾸 1대1로 관련된 부분에서 철도 연결되는 거 있죠. 블라디보스크라든지 중국 통해 가지고 가스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별도로 한번, 이것은 상당히 좀 메시지가 다양한 부분이라서 투자한테도 큰 영향 부분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관심권을 두세요. 우리가 이제 북한 때문에 자꾸 이게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철도가 되게 멀리 느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진행될 때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 부분들이라든지 무역 개선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 부분을 좀 줘요. 그 부분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기관의 화력이 지난주 후반부터 최근 12월 들어서 가장 좋아졌죠. 화력 자체가 주식형 펀드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달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배당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기본적으로 깔아 놓으시고, 물론 내일 모레 그 하원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관망 부분들 좀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해서 있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이제 CES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권을 둬야 될 CS 관련된 부분들인데, 시장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된 루멘스가 그 양산 기술 부분들을 스타트를 끊었어요. 전자연구진가요? 거기에서 양산 기술 부분들을 이전 받아가지고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OLED TV하고 OLED TV에 상당한 막강한 그 경쟁 상대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LED예요. 양산 기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인데 양산을 좀 성공을 했고, 거기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CES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된 부분, 특히 애플이 이걸 밀고 있어요. OLED 쪽은 아직은 OLED는 수율이 거의 90%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로 LED는 아직 초기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루멘스라는 회사가 계속 그 양산을 성공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게임빌 신작이 이제 내년에 이제 게임주가 지금 계속 신고가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지금 대의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MMORPG에 1월 달에 이제 신작이 하나가 나옵니다. 50만 명 정도 돌파됐다고 나오네요. 50만 명 정도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한 10배 정도 돼야 돼요. 50만 명 정도 처음 이제 사전 예약 받았는데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도중공업이 LNG 추진선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가 됐어요. 중국과는 약간 대조적이죠. 현대 기아차, 삼성 SDI, LG화학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라든지 삼성 SDI, LG화학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안건이 제외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전향하는 방향이 전환되는지, 특히 이제 반도체 배터리 쪽 인가가 안 받았죠. 허가가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이것만 진행된다 하면 사드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이제 화답하는 게 LG 디플의 이제 공장 추진 관련된 부분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LG 화학이 올해 배당액을 한 20% 정도 증가할 가능성 부분 하고, 카카오가 대리운전이 T-모빌리티 해가지고 약간 투자를 받고 지분을 내주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카카오 대리운전에 웃돈 추천 기능이 생겼나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 뭐 명도이라든지 연말 되면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도 잡히지도 않고 줄은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주에 홍대 쪽에서 보니까 구청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타는데
무분별하게 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 분 한 분씩 탈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대리운전이 우톤 추천 기능 수익화에 박차를 했어요. 그래서 콜 몰리는 지역에 평소 요금의 2배까지 차등 자동으로 제시되면 그 콜을 붙는 택시 운전사분들이 응답을 좀 하겠죠. 그래서 수익성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미래에 있어서 주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8조로 가려고 하는데 정부 쪽에서 그렇게 탐탁치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NH도 안 됐고 KB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미래에서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금융투자의 독점 시대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충칭에서 현대차에 좀 힘을 많이 좀 실어줬죠. 그리고 임정수리비 건공일이라는 아주 명확한 코멘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부분들은 세제 개편안이 내일 내일 표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관의 화력 자체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군들의 종목 모멘텀 장세, 그리고 큰 모멘텀 측면에서는 1월달 신년 효과의 CES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12월 18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